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2일 3월의 첫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격들이 굉장히 뭔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위험을 지적하고 있죠. 역시나 전쟁 변동성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1차 회담 이후에 러시아의 공습이 훨씬 더 강화됨에 따라서 전쟁 공포감과 그에 따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의 지역이 키예프라고 러시아 사람들이 부르는 코의 이 지역에 대한 공습도 강화되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나라 말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우크라이나 말로 하리코프라고 그 러시아 말로 표현하는 하리코프, 그러니까 제2의 도시의 그 거주 지역까지 포격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키에서는 폭격으로 TV 타워가 파괴되면서 국영 방송이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1차 회담 이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러시아의 그런 공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2차 회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폭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독일 3.85% 떨어졌고요. 프랑스 3.94%, 이탈리아는 4.14%, 지수입니다.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영국은 1.72%, 유로스탁스 50은 4.03% 폭락세를 보여줬고요. 역시나 러시아 루블라도 또다시 폭락이죠. 네.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101.23 루블입니다. 순식간에 한 30% 가치가 날아갔어요. 지금 루블라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 시장은, 주식시장은 거래 중단, RTSI 지수 계속 그 2월 26일 이후로 저희들한테 어떤 지표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 위험이 커지자 금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는 위험자산 일부 선호와 함께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고, 또 하나는 러시아 쪽에서 이제 러시아 루블화 폭락을 하니까 이제 달러도 구할 수 없고 하니까 비트코인으로 갔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죠. 상당히 유력한 해석으로 보이죠. 근데 오늘은 비트는 별로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전일 같은 폭등세하고는 조금 결이 달랐고요. 반면에 금값이 평소보다는 조금 높은 퍼센테이지로 올랐습니다. 2%대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950달러대에 육박하고 있고요. 자, 유가가 난립니다. 자, 네, 저는 이제 전기로 가는 차가 주력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야, 이거 10%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WTI는 106.44달러, 2014년 이후 최고, 브렌트유도 107.12달러, 이것도 2014년 이후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비철금속 가격이 모두 강렬한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 두 개 차트 드릴 상황이 아니고요.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investor.com에서 제공하는 시세 한번 보시죠. 지금 위쪽에 보시면 이거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거는 농산물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환산돼 가지고 빨간 게 오른 거고요. 엄청나게 올랐죠? 네, 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소매 가격 이런 거 미쳤어요. 소매 가격, 그러니까 곡물들이 가격이 현재 미쳤는데, 소매 가격 5.3%, 그 다음에 옥수수 5.05%, 대도 3.18% 이렇게 올랐습니다. 설탕도 3.1%, 아까 설탕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지금 구호 활동하시던 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저하고 이제 투자 상담을 좀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기는 농산물 투자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좀 어려운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지역들은 그냥 바로 궁핍이 시작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산물 곡물가가 오르면 심각한데, 우크라이나가 3대 곡창 지역 흑토랍니다. 어마무시한 흑토에 그냥 거름도 필요 없다. 그냥 뿌리기만 하면, 그 동네는 다 그런가 봐. 거기도 그렇던데, 터키도 그렇던데,
뿌리기만 하면 그냥 나오는 소출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곡물 가격 상승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렇게 되면은 식품 회사들이 지금 단기로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결국 가격을 한번 올리게 되고 나면 한번 올리면 안 빠질 테니까, 이 C계열 뒤에 식품 관련 회사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을 한번 시작해 볼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강화되는 상황으로 가겠죠. 이거는 필수제입니다. 안 먹고는 죽기 때문에 필수제라서 인플레이션에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비철금속 가격 보도록 하죠. 비철금속 끔찍하게 올랐습니다. 자, 니켈 가격이 7.58%가 올랐어요. 그리고 아이언 가격 4%, 알루미늄 가격 5%, 팔라듐 가격 3%. 지금 뭐 엄청나게 다들 올랐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안 올랐던 거나 떨어진 애들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죠? 니켈 사상 최고치 맨날 얘기 드렸었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아주 지금 거의 미쳤습니다. 그 가격이 지금 이거는 뭐 다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다. 이렇게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미국의 그 연간 금리 인상 전망이 기존 컨센서스가 함께 생각하는 공유되는 생각이 150bp, 1.5%까지 금리 올린다. 그래서 올해 안에 1.5% 콜금리 간다. 미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게 지금 100bp로 뚝 떨어졌습니다. 100bp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건 어떤 요인이냐. 자, 이렇게 해서, 물론 다시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빨리 마무리되면 다시 금리 전망이 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앞서 지금 원자재 가격 쭉 말씀드렸는데,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고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이제는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진짜 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많이 못 올릴 수 있다.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마저 올리면 어떻게 되냐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으로 이제 봉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식시장은 금리에 안심을 하면서 다시 롱베팅 가능한 상황으로 점차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금융시장을 설명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 반대론자입니다. 전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 자체가 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설명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상황이 지나가게 되어서 장기간으로 끌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미국 시장은 오늘 좀 녹였다라는 거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앞서 유럽 시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 시장이 장장 4%가 빠졌습니다. 4%가 빠졌는데 미국 시장은 얼마가 빠졌느냐? 그 S&P 대표 지수가 1.55% 빠졌고요. 다우는 1.76%, 나스닥은 1.59%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빠지는 정도 수준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 반면 소형주인 러셀 2000은 2.5%로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 금리 전망이 바뀌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채권 시장은 폭등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그나마 아침보다는 조금 누웠는데요.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가 이제 4시 반, 5시 정도에 오면서 잠깐 확인했더니 깜짝 놀랄 정도의 금리 폭등이 있었습니다. 10년물이 한 15bp, 2년물은 더 올랐었어요. 16bp인가? 아침 5시께 한국 시간으로 그 정도로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지 그것보다는 조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계속 저도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데 금리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살짝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은 12.3bp가 금리가 빠졌습니다. 무려 12.3. 우리 보통 2bp 빠지면 많이 금리 움직였네 이래잖아요. 근데 12bp 움직이면서 1.716 아까 5시에 1.6 얼마였어요? 1.6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연초 이후 금리 최저치, 채권 가격 최고 강세.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땠었냐면 채권 시장을 제가 이제 계속 지켜본 결과 분위기는 어땠냐?
이번 전쟁이 없었다면 이제는 1.8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가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9나 2는 조금 높으니까 좀 숨고르게 해야 돼, 이런 기미가 있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채권시장 분위기가. 근데 웬걸 지금 난리가 나니까 1.6까지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2년물도 같이 덩달아서 엄청나게 14bp, 15bp 이렇게, 제 기억이 맞아요. 그 정도 빠졌다가 너무 많이 빠진 거야. 그래도 명색이 금리 3월 달에 올린다는데 그렇게 빠질 수는 없다. 좀 미안하잖아. 그러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서 한 9.5bp 빠졌습니다. 그래서 1.332%의 2년물 금리를 기록을 하고 있고, 덕분에 10년물과 2년물의 가격 격차, 금리 격차, 금리 스프레드라고 우리가 부르죠. 금리 스프레드는 더 좁혀져서 이제는 30bp대로 줄어든 거 맞죠? 네, 30bp대로 확 줄어드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30년물도 7bp, 3개월물도 2.5bp가 금리가 떨어지는 양상. 그 다음에 독일 10년물은 다시 마이너스 금리로 또 넘어갔어요. 네? 이게 0.3%까지 올랐잖아요. 다시 마이너스 금리로 빠지면서 마이너스 0.01 수준인 0.093%. 마이너스 0.1 정도 수준 그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흐름. 하루에 얘 얼마 움직였어? 얘는 2.4bp 이렇게 올랐습니다. 내렸습니다. 금리가. 아마 이런 덕분에 아마 한국 시장, 채권 시장도 그동안에 피를 토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는 쾌재를 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쾌재를 부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달러도 급등을 했습니다. 0.69%, 뭐가요? 유로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엔화도 강세였습니다만 그렇게 강세가 폭이 크진 않습니다. 114.91yen. 그리고 그 사이에 달러 위안이 계속 틈새 바구니를 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위안화의 위상은 높아질 거야. 그리고 어제 상품 수지 말씀드렸잖아요. 상품 수지 역자 미국 최대 수준이잖아요. 상당 부분 어디서 갖고 왔다? 네, 중국에서 갖고 왔다. 상품 수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홍록기 연구원이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금리 상황, 실질 금리 상황과, 통화량의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되게 미국보다는 양호하다라고 얘기했었죠. 홍록기 연구원이 월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그런지 이것들이 중국 위안화 강세로 지금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세는 아니었습니다만 6.318이에요. 그리고 어제 제가 잠깐 봤는데 6.30을 잠깐 봤어요. 6.30 블라블라를 봐서 지금 위안화가 상당히 강세로 가고 있다. 비트코인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전일 그렇게 폭발적인 강세에 비한다면 오늘은 소소한 강세, 지금 44,000불을 넘은 2.2%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시장 하락이 나타났는데, 지수가 많이 빠진 데는 은행주의 하락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finbiz.com의 그림을 보면서 어디가 약세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밑에가 가장 빨간색이 환하죠. 이쪽이 은행이에요. 은행 쪽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러시아 은행 제재를 하면서 받아야 될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행들이 그건 못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은행주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웰스파고 5.7%, 보시는 대로 JP모건도 많이 빠지고 다들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소비재 주식들도 당연히 하락을 했고, 기술주들도 전반적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쟁으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공급난이 아까 우리 비철금속 가격 보셨잖아요. 원자재 공급난 심화 등이 우려가 되면서 반도체 지수가 3.6% 빠졌는데, 그 중에서 AMD가 무려 7.71%로 폭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3.71, 퀄컴 4.81% 등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급등을 했던 리비안 루시드는 폭락세를 보여줬고, 테슬라는 제자리를 지켜서 약보 합세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됐고요. 항공주들도 아무래도 이렇게 되니까 여행 이제 좀 갈라 그랬더니
아니 막 전쟁 터진데 어떻게 여행을 가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전쟁이 터지면 모든 이목이 전쟁 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뭐 다른 데 갈 새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들 급락하면서 아메리칸 항공 5.54%, 델타 5.17%, 5.71%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에너지주들은 상승했죠. 앞서 핀비지닷컴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에너지 주식이었는데 거기만 파란불 떴었잖아요. 에너지 주식들은 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좋을 거고,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은 아마 쉐일 주식들, 아마 러셀 2000이나 이런 데는 있겠죠. 그 주식들은 아마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안 봤습니다만 당연히 그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제 이제 비축유 풀겠다는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비축유 푸는 걸 결정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31개국 회원국에서 유가 안정을 위해 비상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 방출하기도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 중에 절반은 이제 미국 물량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방출하기로 한 것은 2011년 이후에 처음이고요. 1974년 이후에 네 번째. 그러니까 굉장히 큰일이에요. 74년 50년 가까이 중에 세 번밖에 안 풀었는데 이번 네 번째로 푸는 거니까 굉장히 큰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얼마냐면 얘네들이 비축유를 갖고 있는 게 15억 배럴이랍니다. 15억 배럴. 그래서 6천만 배럴을 풀기로 했는데 4%를 풀기로 한 거고요. 이거면 하루에 200만 배럴씩 푼다면 30일간 계속 200만 배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면 6천만 배럴이 러시아 생산량의 6일치와 맞먹는.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 6천만 배럴을 풀었는데 러시아 6일치 생산량이고, 그리고 러시아 그 중에 절반 수출해서 수출량으로는 10일치 수출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유가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유가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자, 유가가 멈추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하는데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경기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진다. 그럼 금리는 많이 못 올릴 것 같고, 물가는 오르는 진짜 이건 좀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나 주식시장은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땡길 겁니다. 쫙. 네. 그러니까 냉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세가 살짝 거치기 시작하는 순간 땡길 겁니다. 예.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만 낮아진다면 상관없어 하고, 어차피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의 안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의 열의자산이 아니에요. 기업자산은 인플레이션 실상은 동행자산이죠. 그렇죠? 가격으로 올려서 반영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곡물가들 올라가면 당연히 음식료 업체들의 가격을 올릴 것이고, 올리는 걸로 반영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안티 세력이 아닙니다. 기업분 주식은. 그러니까 동행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금리만 빠져준다면 나는 잘 모르겠고 하면서 시장 빵빵 땡길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표들 몇 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질의응답, 그다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2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8.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기록한 57.6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고요. 전문가 예상치 58보다도 소폭 오른 58.6으로 발표했습니다. 마킷 시 발표한 2월 제조 PMI 확정치는 57.3, 전월치 55.5보다 조금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미국 제조 PMI는 2020년 4월 이후로 21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월 건설 지출이 전월보다 1.3% 증가하면서 연율로 1조 6,772억 달러의 건설 지출을
보여주고 있고 예상치 0.2%보다 높은 건설 지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 그 인사 말씀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들이 제가 보기엔 끝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죠. 비인간적으로 로봇처럼 3000포인트 때보다는 위험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2900대보다도 위험이 훨씬 줄어들었죠. 밑으로 빠질수록 가격 매력은 증가하고 위험은 줄어드는 겁니다. 딱 하나 분간해야 될 게 그 2002년도 코로나 사태 그리고 2008년도 리만 사태처럼 그런 폭락세가 올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DNA 가운데 가장 위험을 크게 느끼는 이슈는 표현이 다 안 맞아. 이벤트라고 표현해도 안 맞고 어쨌든 가장 DNA 가운데 무섭게 생각하는 어떤 그 something은 전쟁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험을 굉장히 증폭해서 우리 감정은 받아들일 것이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격 매력은 증가하고 위험은 감소한다라는 것은 엄밀한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위험을 더 크게 느끼는 그래서 위험의 심리와 실제 위험 간의 간격인 위험 스프레드, 심리 위험 스프레드가 제가 지은 말이 방금 전에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나 아마 보시면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심리 위험 심리 뭐라 그래야 돼? 위험 자각 스프레드가 극단화될 때는 투자하기 나쁜 때는 아니더라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모두가 패닉에 빠질 때는 냉정해지시고 모두가 열광에 빠질 때는 조심하시는 투자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